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 조지아주의 여성 정치인 머저리 그린입니다. 미국은 가장 위대한 나라다. 총기 규제와 국경 개방, 그린 뉴딜, 사회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자신이 나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주의 어젠다를 위해 매일같이 길을 쓰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려면 자신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국을 구하고 사회주의와 중공을 근절해야 한다고 외치는 그린은 조지아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며 장래 공화당의 유망주가 될 것이라고 덕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과격해 보이는 그린은 몇몇 공화당원으로부터 저속한 인종주의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이 끔찍하다면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공화당 의원도 있습니다. 머저리 그린에 대한 일부의 거부감은 그녀가 QAnon이 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QAnon은 악마 숭배와 소화성애, 그리고 인신매매와 관련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이 미국 사회 혼란의 배후에 있다고 믿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QAnon에 대해 극우 내지 음모론자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QAnon은 BLM 폭동을 일으킨 안티파를 타도해야 하며 사회주의와 중공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QAnon은 2020년 미 대선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음모론이라 치부되는 이론 말고는 미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극좌파 사회주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여러 이야기들이 서서히 그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믿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QAnon이나 머저리 그린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이 질색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그룹을 굳이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트럼프 지지자의 죄수 호송 가장 차량입니다.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죄수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는 트럼프로 분장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그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의혹들이 풀리고 결국 이들이 감옥에 갈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 펜실바니아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한 폐렴 통제 조치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법원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인 탐 울프의 셧다운 조치가 너무 지나치며 자의적이고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탐 울프는 3월부터 펜실바니아의 자영업자들에 대해 영업 통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통제 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상당했습니다. 레스토랑과 대본, 사우나, 이발소, 헤어살롱을 운영하는 이들이 살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부는 주지사의 명령을 어기면서 영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3월 18일에는 펜실베니아주 내 모든 레스토랑과 바에 대해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내세워 14일 동안 매장 내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배달이나 드라이브 스루는 허용하지만 매장 내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금했습니다. 어기면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탐 울프 주지사는 7월 영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레스토랑과 바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매장 내 손님 수를 25명으로 제한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이 같은 펜실베니아주의 방침이 자의적이며 기준이 불명확하다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조 바이든의 고향으로 주지사 탐 울프도 그의 지지자입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펜실베니아는 우한 폐렴 셧다운 조치로 인해 민주당세가 크게 흔들리면서 트럼프 지지로 기울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의 이상행위도 갈수록 더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작은 쪽지를 가지고 왔다면서 누구 있느냐고 말합니다. 선거 참모로부터 쪽지를 건네왔더니 보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미군 병사가 6,114명이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 사망자는 실제로 7명에 불과합니다. 떠나면서도 이상 행동은 이어집니다. 남의 픽업 차량 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인을 소개하면서 나는 조 바이든의 남편이라고 한 대목은 아주 유명합니다. 한 번은 연설이 끝나고 멀거니 표정이 굳어진 채 움직이지 않아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부인이 연단에 오르고 나서야 어색한 상황은 가까스로 해결됐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유세 현장 열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유세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연도에까지 나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반면 바이든의 유세 현장은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소위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띄엄띄엄 앉은 모습이 아주 썰렁합니다. 주중 미국 대사 테리 브랜스테드가 짐을 싸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주지사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브랜스테드는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고 3년 만에 귀국해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를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스테드는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되기 훨씬 전인 1985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인사입니다. 중공에서 대사로 활동하는 데 제약을 느껴 항의의 뜻으로 귀국하는 겁니다. 미 정부는 후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는 8월 말 중공관영인민일보에 중국과의 독특한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려 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중국인들의 여러 활동을 보장하는 데 반해 중공은 미국민에게 그렇지 않다면서 양국의 호혜평등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민일보는 브랜스테드 대사의 글에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투고를 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면서 결국 전제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중공 관리들, 추이탱카이 대사의 경우만 봐도 워싱턴 포스트, 폴리티코, CNN, CBS에 출연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반면 중공은 왜 브랜스테드 대사의 언론을 막고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브랜스테드 대사는 인민일보에 기고하려던 글을 위챗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중공 당국은 위챗에 실은 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결국 브랜스테드 대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사임 의사를 밝혔고 폼페오 장관은 그동안 미중 관계를 챙기느라 수고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국 대사의 정상적 활동까지 제한하는 중공의 행태는 정상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인식만 세계에 심었습니다. 결국 중공은 트럼프 측근인 브랜스테드에 덫에 걸려 제재당할 명목만 늘린 셈입니다. 9월 8일 인민일보 트위터에는 중국 항공연구원의 훈련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수호의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스치듯 날다 90도 각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중공 공군의 위용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투기는 실제가 아니라 리모트 컨트롤러로 조종되는 모형기였습니다. 중화권 네티즌들은 이 화면을 접하고 RC 전투기로 인도와 공중전을 벌이려 하는 것은 아니냐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9월 11일 타이완으로 망명하려다 중공 해경에 체포된 홍콩인 12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홍콩인 12명이 수감돼 변호인도 접견도 거부당한 채 어떤 제목으로 처벌당할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공관영 북경일보는 폼페오를 살찐 돼지라고 부르면서 욕설이나 다름없는 평론을 냈습니다. 9.11이라는 특별한 날에 미 캘리포니아주 산불이나 우한 폐렴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남의 나라 밀항범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국무장관을 살찐 돼지라고 욕설을 퍼붓는 중공은 미국과 이미 화해의 여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9월 13일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고 벽에는 분노, 성토, 한간, 위마오춘이라 쓰여 있습니다. 위마오춘은 미 국무부에서 폼페오를 도와 대중 전략을 수립하는 수석 고문입니다. 중국인과 중국 공산당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회의는 위마오춘의 고향 안후이의 위씨 종친회입니다. 위마오춘이 한간 매국노라면서 그를 족보에서 파내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9월 13일 선전의 모습입니다. 게릴라성 폭우로 지대가 낮은 슬롱짜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버스가 물에 갇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모두 버스 지붕 위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천은 중공에서 높은 GDP를 자랑하는 메가시티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공의 폭우와 그로 인한 홍수는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북 지역과 허베이, 허난을 비롯해 구이저우, 광시, 광동성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